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기괴한 산장. 제 친구가 이야기해준 실화입니다. 제 친구가 초딩 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누나랑 함께 강원도의 어떤 산에 놀러 갔답니다. 그때 갔던 산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때는 1월 한겨울이었고 신년을 맞이해서 가족 여행을 간 거랍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할아버지가 여기는 기가 안 좋다면서 계속 중얼 떼셨답니다. 친구 할아버지는 평소 미신 같은 걸 강하게 믿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계속 산에 올랐답니다.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준 산장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집 한쪽에 있는 벽난로에 불을 붙여서 몸을 녹이고 있었죠. 당시 그 산장의 모습을 묘사하자면 갈색 톤의 나무로 지어졌고 엄청 낡고 오래된 2층짜리 산장이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가전제품이라곤 아무것도 없고 벽난로에 소파 하나 달랑 있었답니다. 친구가 말하기를 중세 유럽에서나 있을 법한 산장이었다는군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큰 나무들만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 이런 곳에 데려온 아버지에게 불평을 토해냈지만 벽난로를 피워놓으니 꽤 아늑하고 따뜻해서 금세 적응했고 편안하게 앞들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답니다. 근데 할아버지만 계속 여기에 기가 안 좋다며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할아버지 말은 그냥 그러려니 해서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밤이 찾아오고 또다시 굵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라 어두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찍 자야 했답니다. 그렇게 벽난로 앞에 모여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들기더랍니다. 쿵쿵거리며 낡고 오래된 문이 묵직한 소리를 냈고 친구 아버지가 먼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었지만 5초간 정적이 흐른 뒤 또 문을 두들기더랍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고 문을 열어주려 하는 순간 안 된다. 문 열지 마라. 라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가족 모두 놀라서 깨어났고 무슨 일이냐며 혼비백산 한가운데 아버지가 문을 여셨답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눈이 섞인 찬바람만 들어와서 켜져 있던 벽난로가 꺼져버렸습니다. 벽난로의 불이 그렇게 쉽게 꺼질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한 번에 꺼졌답니다. 아버지는 뭐야? 바람이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아이고만 애가 문 열지 말라 않겠나? 라고 하시며 머리가 하얀 여자가 산장 안에 들어왔다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저 여자 때문에 무섭다며 벌벌 떠셨습니다. 아버지는 노망이 나신 게야 라고 하셨고 친구랑 친구 누나는 무섭기도 하고 저런 할아버지가 짜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벽난로에 불이 붙지 않았고 가족은 밤새 추위에 벌벌 떨며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날 아침 빠르게 짐을 챙기고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 아버지가 친구에게 해준 말이 그날 아침에 산장문을 열고 나와서 보니 빽빽한 소나무 숲에서부터 산장문의 앞까지 맨발로 밟은 듯한 발자국이 쭉 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온 발자국은 있는데 간 발자국이 없었더랍니다. 더 이상한 건 그날 밤 눈이 내려 분명 발자국이 눈에 지워졌을 텐데 발자국도 안 지워지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네요. 정말 친구 할아버지의 말대로 산장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와이프에게 욕설을 하는 남편. 가게는 아직 한산했다. 남편은 나에게 또 신경질을 부리고 있었다. 남편은 삼겹살집으로 돈이 좀 모이자 다른 사업도 해보겠다며 손을 벌렸고 그게 실패해 빚만 잔뜩 얻었다. 이후로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툴툴거리며 이곳저곳 시비를 걸었다. 남편이 나에게 욕설을 내뱉어도 그러려니 하곤 했지만 이제가 또를 지난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까지 끄집어내면 마음이 정말 아팠다. 예전에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올랐을 때 논란, 나는 따뜻하게 하면 감기가 떨어질까 싶어 이불로 꽁꽁 감싸 보일러까지 올렸다. 그런데 그것으로 열이 더 올라 아이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까지 일으켰다.
늦은 밤이어서 결국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 치료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나왔다. 남편은 나를 멍청한 년이라 부르며 너 때문에 돈은 돈대로 애는 애대로 날렸다고 욕을 했다. 이후 나는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저 죽을 죄를 지은 기분으로 아이를 바라보았고 다음번엔 꼭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리가 생각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인건비를 줄이려고 알바생 없이 남편과 내가 일을 모두 하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무척 많았다. 남편은 들뜬 표정으로 바쁘게 움직였고 나도 땀을 뻘뻘 흘리며 바삐 움직였다. 평소에도 손님은 있었지만 오늘처럼 가게가 꽉 찬 적은 없었다. 한 손님이 빠지기가 무섭게 다음 손님이 들어왔고 불판도 몇십 개나 갈아댔는지 셀 수가 없었다. 한창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크게 났다. 손님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았고 남편은 나를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서둘러 아이에게 가자 아이 머리가 불덩이 같았다. 물수건으로 이마와 몸을 닦아보며 열심히 달랬지만 나아질 생각을 안 했고 손님들은 주문이 안 나온다고 불평을 했다. 남편은 급한 대로 일을 하면서 나에게 멍청한 년아 가게 다 말아먹을 생각이야 라며 욕설을 했다. 빨리 아이의 열을 내리는 게 급했던 나는 결국 아기 몸을 흠뻑 적신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고기를 저장하는 큰 냉동고에 아이를 넣었다.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손님 시중을 들던 남편도 더 이상 무어라 하지 않았다. 손님은 계속 들어왔고 고기를 굽는 더운 열기에 우리는 온몸이 흠뻑 젖어버렸다. 한참이 지나고 늦은 시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우리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다. 이렇게 손님이 가득했던 날은 처음이었고 오늘 매상은 엄청났다. 오늘부로 남편의 욕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쩐지 무섭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끈덕진 고기 냄새가 무서운 죽음의 흔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냉동고 앞에 서서 유난히 크고 무거운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다. 안에는 이제가 또를 지난 아기가 냉동실 문으로 간신히 기어간 채로 얼어 죽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기괴한 머리카락. 그동안 살면서 여러 번 가위를 눌렸었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만 말해볼게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깼어요. 발가락이 너무 간지럽더군요. 그래서 긁으려고 손을 뻗는데 눈동자 빼고는 몸이 미동도 않더군요. 마음은 손을 뻗어서 긁고 다시 자고 싶었죠. 별 수 없이 발 쪽을 누운 채로 봤더니 웬 까만 털뭉치가 위쪽에서부터 늘어뜨려진 채로 제 발끝을 살랑살랑 간지르고 있더군요. 뭐지? 라고 생각했고 제 시선은 길게 늘어진 검은 털뭉치 위쪽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이 천정에 거꾸로 서 있더군요. 그래서 늘어진 머리카락이 제 발끝을 간지르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본 순간 조금씩 제 머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발끝에서부터 말이죠. 숨이 막히고 심장은 뛰는데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고 그 길로 PC방 가서 날 샜습니다. 다시 방에 들어가서 누울 용기가 안 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